안녕하세요, 세력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시황을 살펴보고 현재 알트코인 불장이 진행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 불장이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하나 새로 좀 재밌는 게 나와가지고 그것도 소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은행 라이센스 알트코인이 기회다. 자그마치 13일 전에 올렸던 영상인데요. 비트코인 리플 매우 긍정적이고 지금은 알트코인이 강력한 기회다 라고 13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3일 전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업비트 차트인데요. 13일 전으로 돌아가 보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3일 전은 딱 요 자리였습니다. 요 자리에서 알트코인이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대로 이제 그때부터 그냥 계속 올라가 주는 그런 또 운도 좋게 이렇게 좀 맞추게 되었는데 사실 이렇게 뭐 완벽하게 맞추기라는 거는 또 운이 많이 따라준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지금 이 도미넌스 차트를 놓고 보면은요, 강력한 그 알트코인 불장이 왔다라는 거를 지금 볼 수가 있는데요. 작년에 왔던 그 알트코인 짧은 시즌에 왔었던 또만큼 거의 비슷하죠. 흘러내리는 게. 이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도미넌스 차트가 뭐 이게 구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거는 도미넌스를 같은 자료를 보더라도 해석하는 이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할 때는 유효성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 관점에서는 굉장히 유효한 구속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요, 이 부분을 제가 최근에 뭐 라이브에서도 한번 얘기하긴 했지만 이 부분을 깨는 하락이 나와주는 시나리오가 당시 시나리오 1번이라고 얘기를 했던 가장 좀 우리한테 좋은 시나리오면서도 가장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목표 가격은 45 정도 언저리, 45 언저리가 표 도미넌스고 요 요 근처까지 온다고 하면은 성공인 거죠. 시나리오 1번입니다. 시나리오 2번은요, 요 부근까지 다 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시나리오 2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들 고려하시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고, 비트코인 차트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비트코인이 더 올라갈 거다라고 이야기했죠. 비트코인이 더 올라갈 건데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요, 그냥 목표가를 말씀드려보면 보수적으로 보면은요, 여기 언저리가 이번 사이클에서의 어떤 시나리오 1번,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만의 예상입니다. 요 언저리가 시나리오 2번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요 부분에서 그렇게 많이 저는 올라가진 않을 거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자, 보시면 고점에서 고점을 연결했을 때 이때 262%가 올라갔는데 현재 시점에서도 이미 꽤 많이 올라왔어요. 전고점을 82% 정도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에서 뭐 150% 언저리일 가능성이 저는 가장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120% 언저리가 얼마냐라고 하면은요, 100% 언저리가 14만 불인 거예요. 14만 불. 그러면 150% 언저리가 17만 6천 불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14만 5천 불, 뭐 14만 불에서 뭐 18만 불 언저리가 현실적인 타겟 구간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뛰어넘는 상승이 물론 나와줄 수도 있지만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있죠.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만 저희 멤버십방에서 공유되고 있는 지표인데, 사이클 지표를 매일 보죠. 여기서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라는 게 밑에 있고 그 위에는 코인베이스 앱스토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김치 프리미엄이 일간 주간이 있는데 이걸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보자면, 코인베이스는 이제 미국 거래소죠. 한국 거래소가 아닙니다. 그리고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거는 결국에 한국에 있는 일반인 리테일 투자자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느냐를 보는 지표죠. 또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는 알트코인이 얼마나 지금 과열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구간인데, 살펴보자면 현재 코인베이스의 앱스토어 다운로드 숫자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급격하게 알트코인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은 17일에서 이제 18일로 넘어가면은 또 숫자가 찍힐 텐데 아마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162위, 128위, 177위, 158위, 126위 이렇게 쭉쭉쭉 떨어지는데 아마 지금 굉장히 좀 뜨겁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더 순위가 올라갈 것 같고, 참고로 지금
이 역프리미엄이 뜨고 있거든요. 마이너스 점점 역프가 심해지고 있는데 역프가 뜨고 있다라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요. 미국에서 리테일이 먼저 들어와요. 미국에서 리테일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한국 리테일이 들어오거든요. 이거는 이제까지 이 가상자산 시장을 투자하면서 모든 상황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 말만큼은 반드시 참고하셔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투자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거. 미국이 먼저 리테일이 뜨거워지는데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불장에서도요, 역프리미엄 상태에서 불장이 끝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불장 중인 것이고 즐겨야 되는 구간인 거예요, 사실. 즐겨야 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이런 상태에서 포지션이 지금 있으시다고 하면은 롱 길게 롱으로 가져가시는 거죠. 팔지 않고 선물 들고 가시는 겁니다. 근데 이 시간이 지속되다 보면은 점점 이 앱스토어가 막 1위를 찍고요. 빗썸이랑 업비트가 또 막 1, 2위로 막 올라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되면 이게 현재는 김치 프리미엄이 마이너스지만 김치 피어 프리미엄이 플러스가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럼 그 시점이 되면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는 시점이 거의 왔다는 것이고 이 인간의 광기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완벽하게 예상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없어요. 근데 진짜 이게 바뀌면 그때부터는 좀 조심해야 된다. 근데 지금은 점점 보세요. 점점 역프가 오히려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예요. 좀 더 올라가는 추세인데 그럼 미국 리테일에서 쭉 올리고 한국 리테일에서도 쭉 올라오면서 불장은 마무리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러한 패턴이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재현됐기 때문에 이번 지금의 상승 사이클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를 인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투자는 이렇게 진행하시되 추가로 또 새롭게 트렌디한 어떤 재밌는 또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 부분도 잠깐 살펴보고 마칠 건데요. 자, 이 사이클 네트워크라는 프로젝트에서 인큐베이팅한 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좀 이 프로젝트 공부가 좀 지루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결국에 저는 앞으로도 더 지금까지도 사실 뭐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이번 사이클에서는 알트코인보다 비트코인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좀 좋은 측면도 있었지만 제가 14일 전에 얘기했을 때만 샀어도 벌써 뭐 수익이 엄청 크잖아요. 알트코인들에는 사실 기회가 지금까지도 많았지만 앞으로도 계속 많을 거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어떤 방향성이나 트렌디함을 우리가 충분히 학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지속적으로 학습을 해 나갈 건데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이 프로젝트입니다. 사이클 네트워크라는 이 프로젝트는 체인을 변경을 하지 않고 그래서 올체인 제로 브릿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체인을 변경하지 않아도 되고 가스 설정이 없어도 LP 전략이 실행 가능한 그런 기술을 구현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 가상자산을 투자하고 있는 우리 대부분의 리테일 투자자들은 알트코인들이 다 스캠 아니냐, 진짜 다 먹고 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투자하는 VC들은 신을 생각하는 정말 그런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또 대중화를 앞당길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좋아하고 그런 곳에 투자를 합니다. 근데 이 사이클 네트워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냐면은 우리가 디파이라는 거를 대부분의 구독자님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파이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처럼 예치를 한다던가 USDT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를 한다던가 이러한 자산들을 맡겼을 때 이자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디파이가 뭐 수이 네트워크에서 쓰이는 자산이면은 또 수이 네트워크로 브릿지를 써서 바꿔줘야 되고 혹은 뭐 이더리움 체인이다. 그럼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써서 브릿지를 태워서 코인을 받아서 예치를 해야 되죠. 사실 그런 것들이 안 그래도 이 코인 시장 어렵고 용어도 어렵고 하나하나 다 어려운데 새로운 거 맨날 나와가지고 무슨 브릿지 무슨 체인 변경 막 이런 어려운 말들 쓰니까 사람들이 뭐 디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자를 뭐 막 10%막 20% 이렇게 주는 곳들도 많이 있는데 괜히 겁나고 어렵고 무서워가지고 잘 안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럼 대중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 좋은 것을 기능 자체는 좋은데 대중화가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만큼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건데 접근성을 혁신적으로 높이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지금 나와 있는 YGI 랩스라는 곳에 투자를 받고 인큐베이팅을 받고 있는데, 인큐베이팅 뭔지 아시죠? 아가 프로젝트일 때부터 하나하나 돌봐주면서 키워주고 있다, 이런 게 이제 인큐베이팅인데, 이 YGI 랩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이낸스 랩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이낸스 랩스가 이름을 꾼 회사입니다. 그래가지고 글로벌적으로 팔로워도 71만 뭐 이렇게 가지고 있고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바이낸스의 공동 창업자인 탕펑자오가 이제 패밀리 오피스로 만든 그런 회사죠. 굉장히 영향력도 크고 실제로 투자도 되게 활발하게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곳인데, 그곳에서 이제 인큐베이팅 한 것이 이 사이클 네트워크라는 것이고, 이 사이클 네트워크의 기술을 그대로 써서 디파이 프로젝트를 런칭한 것이 바로 이 골든구즈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골든구즈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보자면, 초에 체인 추상화된 게임화된 디파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체인 추상화가 뭐냐면은요, 사용자가 체인이 뭔지 알 필요 없이도 쓸 수 있다 라는 의미거든요. 아까 앞서 제가 말한 그 대중화를 위해서는 체인 걱정 없이 그냥 예치를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어떤 대중성을 앞당기는 그런 프로젝트라는 것이죠. 프로젝트가 그런 혁신적인 기술을 탑재해서 게임처럼 NFT 부화, 기르기를 통해서 이자 수익을 추가로 획득할 수 있고요. 프로 모드와 게임 모드가 있는데, 프로 모드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 예치로 고정 수익을 얻고요. 게임 모드 같은 경우에는 NFT 보유 시에 다양한 미션과 수익이 가능한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꽤나 해외에서도 좀 눈여겨보고 있는 프로젝트고, 아무래도 바이낸스 랩스의 영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굿즈 다이아몬드 에그라는 NFT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를 지금 이 NFT가 엄청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프로젝트 자체가 매력적이고 앞으로 혁신적으로 발전할 수 있겠지만, 현재 이 NFT 같은 경우에는 토큰이 이제 나오기 전에 토큰 프리세일 같은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제가 프리세일에 대해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프리세일은 사실 굉장히 이제 리스크가 큰 상품이기 때문에 사실 권하지는 않고, 만약에 이거를 하고 싶으시다면은 뭐 소액만 하셔라,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소문이 글로벌 거래소 중에 이 회사에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회사가 사실 너무 많아요. 그 빗썸도 있고 바이낸스도 있고 바이비트도 있는데, 사실 빗썸이나 바이낸스 가면 진짜 엄청난 대박이고, 사실 요즘엔 바이비트도 한 번에 가면은 진짜 잘 된 건데, 근데 뭐 비가 비트게 또 비고 하다 보니까 뭐 어떤 거래소 갔는지는 전혀 모르겠고, 다만 뭐 상장이 확정되었다 이 정도의 얘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NFT의 특징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넘어갈 건데, 이 굿즈 에그를 가지고 있으면은 거기에 이 프로젝트의 거버넌스 토큰인 굿즈라는 토큰을 에어드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굿즈 초기 시총의 10%를 NFT 보유자에게 100% 주는데, 100%는 상장과 동시에 바로 판매가 가능한 물량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CYC 토큰을 또 에어드랍을 한다라고 해요. CYC 이 토큰 같은 경우에도 에어드랍을 하는데, NFT 한 개당 총 6,000개의 토큰을 분배를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6,000개의 토큰이 그럼 얼마냐라고 했을 때, 이 지금 프로젝트가 현재 이게 365불이잖아요. 근데 CYC가 투자받은 밸류가 100 밀리언 달러인데, CYC 토큰을 투자받은 금액에 전체 물량으로 나눠주면은 CYC의 예상 가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예상 가격에다가 이 숫자를 곱하니까 상당히 이제 괜찮은 기대감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러한 측면 때문에 이 1, 2번 덕분에 한 번에 멘징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있어서 하는 수요가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거버넌스 권한이 있고요. 아마 거버넌스 권한 막 많이 관심 있진 않으실 것 같은데, 네 번째는 얼리 액세스, 첫 번째로는 이 NFT를 보유하고 있으면 3배의 마이닝 부스트를 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첫 번째 1, 2번을 가지고 뭐 멘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관건인 것 같고, 추가로 체결되는 것도 부스팅이 달려가지고 만약에 뭐 최고를 추가로 해서 수익이 난다고 하면은 그것도 좋겠죠.
하지만 이게 막 그 버라이어티하게 매력적인 상황은 아니고, 제가 평소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불장일 때는 코인으로 수익을 내는 것이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굉장히 좋은 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불장이 순간에 뭐 이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 중간에 이렇게 하락할 수도 있지만, 솔직하게 순간적으로 하락했을 때 오히려 좀 더 과감하게 홀딩을 하는 방향이 좀 더 큰 수익을 노리는 데 있어서는 전략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저번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더리움이 전고점 넘어갈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분명 있을 거예요. 이제 시작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무조건 나오는데요. 이제 시작입니다 라고는 말이 나올 때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번 또 상승장에서는 모두가 다 수익을 내면서 좀 이 사이클이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각별히 좀 더 주의를 해서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